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간밤에 애플이 강했죠. 애플의 아이폰 13 위성통신 기능 탑재 전망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기능이 좀 들어가나 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이 관련된 내용 자체는 네.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애플의 주가를 정말 올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웨드부시에서 기술주 관련돼서 7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애플이 해당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포항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뭐 그 중에서 애플이 이슈가 있게 됐었고 그래서 애플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이 맥 루머스 IT 전문 매체가 있는데 이 시장 분석사 치쿠오가 네. 이 투자자 메모에서 아이폰 이제 13 모델 관련돼서 위성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퀄컴 X60의 베이스밴드 칩을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이제 이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LTE라든지 아니면 5G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도 네. 이제 통화하고 메시지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애플이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위성 통신 기술을 계속 이 자사의 이 폰에 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언론 보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었고 이런 의미가 부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인 이제 이 스타링크의 기업, 이 테슬라? 스페이스X. 테슬라 예. 쪽에. 얘가 더욱더 유명한 기업인데 오늘 사실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다른 기업이 많이 오르게 돼요. 그렇군요. 바로 글로벌 스타라는 이제 기업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게 되면은 예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랬군요. 있었고요.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시장 분석사 쿠오가 이 퀄컴이 이미 이 N2PT3 밴드 기술하고 차세대 이 X65 베이스밴드 칩에서 관련해서 이 퀄컴이 글로벌 스타하고 이미 협력 중에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이 글로벌 스타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근거 있는 약간 추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가 어제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64% 정도 야, 이제 강했네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도 사실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었는데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민 관련된 주식으로서 그때는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성격은 있었어요. 다르게 상승하고. 이번에는 예. 완전 다르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애플은 이 관련된 이 뉴스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아이폰 30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 프라임 포닉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2022년도에는 클래식 전용 앱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클래식. 예, 프라임 포닉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재생 목록하고 오디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 뮤직에 통합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애플 뮤직을 출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M&A를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클래식 부분 관련돼서도 더욱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인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뭐 어차피 추측이지만 어쨌든 이런 저위도 개성을 이용한다면은 이제 뭐 오지 같은 데 갔었을 때도 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국내에서도 이런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 어제 이제 많이 해당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유명하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주 항공 관련돼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박에 들어가
들어가고 있는 통신용 이제 이 전파가 오는 것을 이 수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사망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성에서도 보내주는 전파를 잘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네. 인텔리안테크가 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거래량이 제법 터졌었고 그리고 이 양봉도 제법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텔리안테크 관심 있게 좀 단기.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국내 기업은 어디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네. 하나 시스템이 보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본업 같은 경우는 방산이라든지 ICT 부분에서 워낙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도 단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회사에 돈이 지금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원앱이라는 이 영국의 이 회사를 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관련돼서 이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 중에 하나인데 8.8%의 이제 지분을 가져오게 되고 한 3,500억 정도의 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앱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도까지 위성을 한 680개 정도를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한 280개 정도를 했어요. 그만큼 괜찮네요. 계속적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번 발사를 할 때마다 한 35개 정도로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산술적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발사해야 되네요. 네, 그만큼 네.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카이메타라든지 아니면 페이버 같은 기업도 지분 투자를 했고 페이버 같은 경우는 인수까지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정기 인사보다도 빠르게 단행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한화 시스템까지 짚어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아마존도 강했었죠. 이 후불 결제 업체인 어펌과의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보게 되면은 네. 이 기술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마존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음. 보시게 되면은 이 아마존하고 어펌하고 결제 서비스를 이제 제휴를 맺게 됩니다. 네. 50불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뭐 즉 이 할부 시스템 같은 건데 신용카드 같은 거네, 우리나라. 네, 신용카드 네. 같은 건데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시스템이 네. 인기가 있을지 의아하잖아요. 잘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예. 텐데 미국도 물론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보다 발급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 BNPL 이 서비스 자체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마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8월에 호주 핀테크 업체 애프터페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진출을 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많은 부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휴 서비스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펌이 사실상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어펌 같은 경우에 어제 오른 폭을 보게 되면은
대략 46% 정도 올라가게 강하네요. 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주에서는 어펌이 이번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네.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 이 아마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BNPL 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네. 했더니 50% 이상이 이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겠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제휴를 통해서 중기적으로 펌의 총 결제액은 20에서 한 3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미주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불에다가 할부 이렇게 이 서비스에서 늪에서 뻗어낼 수가 없죠. 자, 그럼 관련된 종목 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종목? 네, 국내에서는 사실 좀 아쉬워요. 왜요?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이 해당되는 종목이 없고요. 굵직굵직한 것 뭐 중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국내에서는 신용카드가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그쵸. 뭐 조건도 생각보다는 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할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서비스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쵸.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 관련돼서도 국내에 굵직굵직한 이 페이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네이버 관련돼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이버 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유명하죠. 역시나 네.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이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 날 상장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BNPL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가장 빠르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의 사실상 지분을 제가 보게 되니까 네. 카카오가 뭐 56% 정도 들고 있고 알리페이가 43%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분 관련된 이슈는 딱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카카오페이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돼서 조금 더 부각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미래에셋이 그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투자 네. 관련돼서. 그래서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공위성과 그리고 페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